케이블 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손을 묶고 발을 묶고 두건을 씌우고 데리고 손발을 묶어서 두건을 씌우라고? 네, 두건을 씌우고 정상적인 체포가 아니잖아 이거는. 정대령이 그 증언을 했었거든요. 어느 능력과 이제 갖춘 리스트를 사령관한테 줬다. 중국하고 그 제보자는 러시아. 두 분이 다 각자 새로운 게 있어요 보니까 지금. 아, 네, 그렇죠. 뭡니까? 오늘은 진짜로 저도 너무 충격이 큰 건데 그 정보사에 30명 모여 있었던 인원들을 HID. 예, 첫 번째 임무를 확인을 했어요. 첫 번째 임무가 뭡니까? 그 모여 있는 인원이 38명이었고요. 30명이 아니라 첫 번째 임무가 성간이에 가서 예. 5시에 출동을 해서 새벽 12월 4일 날 5시 40분까지 도착하고 거기 성간이 직원, 과장하고 핵심 실무자 30명을 납치를 해서 비완 문속으로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무력을 써서 납치를 해서 데리고 오래 해서 무력을 어디까지 써야 되느냐라고 그 정보사령관하고 대령 두 명한테 요원들이 물었더니 케이블 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손을 묶고 발을 묶고 두건을 씌우고 데리고 손발을 묶어서 두건을 씌우라고? 네, 두건을 씌우고 정상적인 체포가 아니잖아 이거는. 예. 납치죠, 납치. 납치네 진짜. 케이블 타이로 손도 묶고 발도 묶고 두건을 씌워서 오라는 거였고. 선관의 직원들 30명을. 네네. 그리고 팀은 한 4명 정도 편성해서 차량을 한 20대 준비를 했더라고요. 민간 차량을. 야 이거 소름 끼친다. 네. 그리고 또 일개 팀은 비완 문서고가 이미 나왔잖아요. 예. 비완 문서고로 일개 팀은 가서 한 50개 정도 방을 확보를 하고 있어라 그러는 거. 자 그러면은 네. 첫 번째 임무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네. 우리는 선관이 가볍게 생각했는데 네. 사진 찍고 갔다고. 네.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네. HID가 따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네. 30명이 명단이 있었고 네. 자기들이 납치할 네. 30명을 납치해가지고 손발을 타이로 묶고 네. 그다음에 두건을 씌운 다음에 어딘가로 30명을 몰아넣어라. 네. 비완 문서고로 몰아넣은 거죠. 이건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사진을 찍은 인원은 정보사의 다른 참모 조직이고 그거는 정보사 네. 하긴 정보사인데 정보사. 딴 데고. 딴 데고 여기 모여 있던 인원에게는 납치네. 네. 요인 그러니까 성간이 직원을 납치해서 비완 문서고로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아침 5시 40분까지 성간에 도착을 하고 6시 넘으면 이제 성간이 직원들이 출근할 거 아닙니까? 예. 출근할 때 딱 납치를 하라는 거죠. 대기하고 있다가 네. 요요요요 30명 있으니 그들을 타타타닥 납치해가지고 네. 트럭 몇 대 실어서 어디로 데려오고 어디까지 무력을 써야 됩니까? 네. 일단 뭐 저항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면 제압해서 제압을 무력으로 제압해서 손발 손발을 묶고 두건을 두건을 씌울 씌워라. 정도로 해라라는 거였고 와. 그 지시가 이제 21시에 그 38명이 거의 다 모였고 그때 정보사령관하고 김모 대령하고 정모 대령이 같이 있었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정보사령관이 조금 있으면 중요한 임무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힌트만 주고 22시 30분에 대통령이 비상계엄 담화가 나왔잖아요. 그걸 듣고 끝나자마자 이제 임무를 주면서 리스트업 30명을 불러줬다 그래요. 명단을 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적어놓고 어. 거기는 비밀 회의실이라서 핸드폰을 못 갖고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수기로. 적고, 네, 수기로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했었는데 그냥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끝나면서 5시 반경에 헤어졌다 하거든요. 일단. 그때 나올 때 전부 해수하고 자기들 적었던 명단 30명을. 그래서 명단을 기억하지 못한다. 네네. 그런데 그 조직이 뭐 인사과 뭐 사이버과 뭐 여러 조직이 있었는데 그 가장들하고 그 밑에 이제 실무자, 핵심 실무자로 생각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미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미친 자들이에요, 미칠 이거.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진짜 너무나 공포스럽고 미치광이들이에요, 진짜. 네. 근데 그래. 이거는 지금 확인된 거 아니에요. 네, 예. 드디어 네. 그 소집됐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소집됐던 인원들이 또 입막음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 최초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국방에서 얘기한 것만 하라 했는데 지금 대령들까지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령급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정보위 국방위에서 정보사령관이 얘기한 정도만 얘기하라 이런 식으로 거기서 정보위 국방위에서는 직원을 납치하라는 건 없었거든요. 서버를 떼오라 뭐 이런 그러니까 정도로 현역들한테는 그냥 왜 선관위까지 가서 저런 짓을 해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비밀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은 따로 납치해가는 임무를 맡았네. 네. 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오늘 브리핑하다가 처음으로 한번 얘기했는데 저는 그 홍장원 네. 국정원 1차장이 이름을 듣다가 미친놈 아니야 하고 네. 집어던지고 더 이상 메모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국회로 달려가가지고 네. 평생 국정원에 있었던 이 양반이 더군다나 1차장으로 우크라이나를 단장으로 그 우크라이나 작전을 한국 대표로 수행했던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 평생 커리어를 집어 던진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명단 두고 그랬다?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네. 근데 더군다나 그 우크라이나 주소가 맨 밑에 있잖아요. 네. 그 메모에.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까지 가장 중요한 임무는 우크라이나 대표단 단장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추정은 게다가 이 HID가 2주 이상의 물품을 준비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 게다가 또 우크라이나 전에 북한군이 이미 투입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에 투입돼 있었죠. 네. 북한 군복을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서 납품 3주 계엄 3주 전에 납품된 것까지 확인됐잖아요. 네. 그래서 다 조합해 보면 이 사람이 혹시 우크라이나의 이 모종의 임무를 띠고 HID를 투입하라는 지시를 들었는데 그게 도저히 자기가 평생 국정원에 있었던 사람이 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미친놈들 아니냐 하고 집어 던지고 커리어 전체를 던지고 다음날도 아니지 당일날 바로 국회로 달려갔던 거 아닐까요? 제가 이 의심을 했는데 그동안 말을 못했어요. 딴 것만도 이미 음모론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맨날 얘기하면 문제 그러니까. 제기하면 음모론을 하니.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이 모집됐던 인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모집됐던 인원들에게 혹여 우크라이나로 보낼 어떤 자질이나 소질을 가진 사람을 따로 모집하는 흔적은 없어요? 아, 거기 이제 두 대령이 모집했잖아요. 예. 김 대령은 HID 쪽을 담당했던 것 같고 예. 정 대령은 우회 공작하는 요원들,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국내외에서 공작하는 인원 있잖아요. 소위 얘기한 블랙 요원들, 예. 그 사람들을 이제 규합을 한 것 같아요. 점조직으로. 그러면서 이제 언어 능력하고 이런 것들을 그 갖춘 능력자 자기가 언어 능력 15명을 해서 정대령이 그 정언을 했었거든요. 언어 능력과 갖춘 리스트를 사령관한테 줬다. 언어 그 능력. 요원도 그러더라고요. 러시아어요? 중국하고 그 제보자는 러시아에 대한 언어 능력이라고 했고 그 인원들은 이제 블랙 요원은 국내와 국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요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 인원들의 그 종합적인 첫 번째 임무는 이제 선관위의 직원을 납치하는 것이었고 사실 선관위 직원 납치는 하루만 끝나잖아요. 한낮에는 완전 끝나죠. 인간이 간단하겠죠. 예. 한낮에는 끝나고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임무가 뭐냐라고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애초에 모집할 때 러시아어 능통자를 찾았다는 거죠. 러시아와 중국 능통자를 찾았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어떤 관계해서 좀 더 따져봐야죠. 왜냐하면은 최초 김용현과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대의 명분을 북한을 이용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또 갖고 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참전하고 뭐 북한 그렇죠. 한기호 메모도 있었잖아요. 예.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협조해서 폭격을 하고 죽여가지고 피해가 많으면 이걸 대북 심리전으로 썼다. 이용해서 북한을 자극하자는 얘기는 그 뒤에 이어진 자극하고 얘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극돼서 도발하면 그때 계엄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계엄은 하긴 했는데 대의 명분이 너무 약하니까 분명히 국내에서 대의 명분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 걸 당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나 북한을 또 활용을 해서 같이 하려고도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하여튼 다양한 저는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체크 중에 있습니다. HID의 임무가 국내에 한정돼 있었다면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없잖아요. 네, 네. 그 HID 요원 중에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모집했다는 것은 러시아가 통용되는 곳에 이들을 보낼 계획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확인이 안 되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러시아를 쓸 일이 뭐가 있어요? HID 네. 요원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 맞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홍장원 1차장을 다시 만나서 당신이 들은 이야기가 우크라이나에 이 HDI 요원을 파견하고 어떤 작전을 지시했는데 당신이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혹여 그거 확인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야 HID에 러시아 언어 능력자를 찾았다. 아니 HID보다 러시아 능력은 예. 주로 이제 우회 거긴 두 개 부류가 있어요. 북한 북파 공작원 HID가 있고 예. 우회 공작을 한다고 해서 블랙 요원들이죠. 북한의 정보를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데 가서 사람을 포섭해서 잡아오는 거. 예. 그러니까 이 요원들은 사실 러시아와 중국 이런 데서 활약을 해요 사실은. 또 다른 나라 그 활약은 자세히 궁금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요원들이 거기에 38명 중에 있었고, 그렇지. 있었고 그렇지만 첫 번째 임무는 국내 임무는 이거 성관이 30명 직원을 납치하는 거였고, 그건 하루 만에 끝날 거라고 전 추정을 하고요. 그렇죠. 하루 만에 두 번째 미션, 세 번째 미션은 아직 본인들 스스로는 받지 않았는데 아마 고위급들은 그걸 계획을 하고 어떤 모종의 계획을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데 그걸 이제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가업이죠. 러시아어 능통자를 그 38명에 포함시킨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네. 러시아어 능통자는 너무 뜬금없어요. 저도 언어 능력을 갖췄다 해서 최초에는 북한 말을 쓰는 그걸 했는데 중국 러시아라고 해서 저도 그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무슨 그걸 지난번에 그걸 이용을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긴장을 고조시켜서 하려고 했던 걸 계속 제가 국회에서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그 대목하고 어떻게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다방면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할 사람이 저는 홍장원 제1차장이라고 봅니다. 1차적으로.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분이 우크라이나 관련 대표였잖아요. 그렇죠. 국정원에. 네. 그러면 그 당시 방첩사령관이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방첩사령관에게 통화하면서 이거 뭐야 하고 미친놈들을 하고 집어 던졌다고 하는 그 이유가 혹시 이 HID에 38명 모인 사람들 중에 러시아 능통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연결해서 혹시 우크라이나에 이들을 보내는 어떤 작전과 관련된 거 아니냐. 네. 저는 그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밝혔던가 지금 군인 한 명이라도 우크라이나에 보내면은 제가 그 김용현 탄핵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군인은 안 보내고 국정원 요원 한 10여 명 보낸 걸로 지난번에 발표한 것 같은데 그런 거와도 다 또 연계가 될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국내 이것이 급하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뉴스가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모종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또 지금 저는 사실 추적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능통자를 딱 찾아다 가보죠. 그 왜 뭐하냐 러시아 능통자. 네. 러시아가 쓰일 곳에 그 사람들을 보낼 일이 아니라면 러시아 능통자를 모일 이유 없죠.